오늘은 기억력에 좋은 약초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데 또는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초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음식으로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좀 시시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깨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꿀입니다. 꿀은 예전부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또 약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황청심환도 꿀로 만들고요. 경옥고도 꿀로 만들죠. 그리고 요즘은 공진단도 꿀로 만들고, 이 외에도 꿀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처방이 굉장히 많죠. 자, 꿀에 대해서 동의보감의 설명, 그러니까 이 꿀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요점은 기력을 더해준다 입니다. 면역력을 더해준다, 오장을 편하게 한다, 이런 내 몸의 오장육부를 한 공장의 기계로 따진다면 그 각종 기계들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말미암아 내 몸의 면역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졌을 때 사용하는 약초인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효능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자, 동의보감에 이 꿀을 법제할 때, 이 법제라는 얘기는 약으로 쓰기 위해서 가공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법제라는 말에는 독성을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약효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꿀을 법제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깨끗한 진짜 꿀을, 가짜 꿀도 있나 보죠. 깨끗한 진짜 꿀을 약한 불에 졸여서, 이게 핵심입니다. 약한 불에 졸여서 여과한 다음에 졸이게 되면 위에 거품이 뜨거든요. 이 거품을 제거하고 준비해 두었다가 약을 만들 때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 자, 읽어 드릴게요. 무릇 졸인 꿀을 만들 때는 반드시 불로 졸이고, 자, 꿀을 졸일 때는 불로 졸이고, 종이로 하룻밤을 덮어 두었다가, 위에 종이로 하룻밤을 덮어 두었다가 그 종이에 붙은 밀랍, 그러니까 우리가 꿀을 끓이게 되면 거품이 위로 뜨거든요.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불순물도 있겠지만 그게 밀랍의 일종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에 붙은 밀랍을 다 제거한 다음에 다시 졸여서 색이 변하도록 한다. 자, 그리고 대략 한 근에서 12냥이 되도록 졸인 것이 좋고, 자, 한 근이면 600g이죠. 그리고 12냥이면 45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근을 졸여가지고 600g을 졸여서 450g, 3분의 1 정도를 날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꿀에 포함된 수분 함량이 17% 정도 되나요?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 수분을 많이 증발시켜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여서 사용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졸이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꿀을 끓여가지고 졸여서 사용하는 게 약으로 사용하는 꿀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꿀에다 열을 가하면, 졸인다는 건 열을 가한다는 건데, 졸이면은 성분 파괴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꿀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겠죠. 뭐 비타민도 있고, 뭐 폴리페놀,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분들이 일부 깨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 만사 이런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 꿀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졸여서 사용했을 때 얻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꿀을 약으로 쓸 때는 꼭 졸여서 사용하라고 했죠.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왜 그렇게 졸여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리학적으로 꿀을 졸였을 때 어떤 성분이 더 많아지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성분 이름이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분께 그 성분 이름은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그 꿀을 졸였을 때
특정 성분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요,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억지로 연결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동의보감 그 글을 읽어보니까 동의보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꿀을 오래도록 복용하면 의지가 강하게 된다. 의지가 강하게 된다. 여러분, 의자는요, 의자죠. 뜻. 그리고 지자는 뜻, 지자죠. 뜻이 강하게 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의자는 이 위쪽에 있는 게 소리 음자죠. 그리고 마음 심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소리, 내 마음의 소리라고 뜻을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알린다는 뜻이죠.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할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뜻 지자인데요. 이 지자도 밑에 마음 심자가 있고 위쪽에는 선비사자인데 사실은 원래는 선비사자가 아니고 갈지자였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의지. 여러분, 그런데 기억력이 없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기억력이 떨어지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의지가 강해지고 계속 그 의지를 나타내려면 여러분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꿀을 졸였을 때, 졸여서 반드시 약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약으로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공진단을 만들든 청심환을 만들든 뭐 경호권을 만들든 꿀을 졸여야 됩니다. 졸여서 물론 그 졸이는 과정에 나오는 불순물 제거 목적도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함구하고 있었던 어떤 성분, 어떤 효능이 더 강해지는데요. 그거는 기억력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복용하면 의지가 더 강해진다,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해석입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자, 여러분, 어떤 약을 만들 때에도 꿀을 졸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잃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얻는 것이 생깁니다. 자, 앞으로 겨울철에는 뭐 생강청, 꿀로 생강청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반드시 졸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졸이면 안 된다고 우리 조상들은 얘기하셨는데 실험실에서는 많이 졸이면 졸일수록 이 성분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깊이 되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꿀은 줄여야 됩니다. 자,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